유형들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음, 큰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는 없어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뭐 더 크게 보면 세 번째 문장 정도에서 글의 방향성을 찾고 정보를 다 추출해내야 되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주제 찾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까지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글을 독해해 나갔을 때 밑줄 친 부분에는 표층적 의미와 심층적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층적 의미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눈앞에 있는 그 글 읽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얘기하는 바 해석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들의 베란다로부터 뭐 이랬으니까 이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근데 심층적 의미는 뭐예요? 이 주제에 따라서 그 표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요. 그러면 사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뭡니까? 요 작업이고 이거를 놓치지 말고 계속 가지고 글을 계속 응집해 읽어 나가면서 이곳에 접근하는 것. 이게 중요해지겠죠. 한번 해보죠. 길게 얘기할 거 없이. 20세기의 전환기에, 그러니까 20세기 될 때쯤에 앤스로폴로지스트, 그러니까는 인류학자들인데 뒤에 봤더니 비긴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떤 인류학자들이에요? 자연과학에서 훈련받은 인류학자들이 뭘 시작했냐?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대. 인간과학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과학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인류학으로 좁혀서 볼 수도 있고요. 무엇처럼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회과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뭐에 있어서 문화 집단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방법에 토대를 두고 연구하던 인류학자들이 도대체 사회를 다루는, 인간을 다루는 과학이란 게 뭐지? 뭐처럼 보여야 되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정체성이랑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선택 과목을 사회문화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고민한 애들이 얘네들이잖아요. 자연과학에서 훈련받은 애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연구 방법을 뭐 새로 정립했다. 이런 거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뭐는 알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아닐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면 기껏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거 하더니 하던 걸 그대로 유지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 글의 전개에 있어서. 물론 뭐 글의 전개가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다 오류가 있었고 기존의 방법을 더 강화하게 되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가능성에서 배제하진 말자고요. 하지만 뭐 아주 적절한 진행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어쨌든 조금 더 가보죠. 인류학자 중에 몇몇은 주장했대.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죠. 그 연구하는 사람이 최소한 써야 된다. 중요한 시간을 실제로 모으면서 관찰하고 얘기하면서 연구되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거가 새로운 정체성과 방법론인가 봐요. 이거 그러니까 양적 방법에서 좀 질적 방법으로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문과생들 뭐 요즘에 사회문화 제일 많이 한다고 하니까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초기에 에스노그래퍼, 이게 이 문제는 민족지향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흔히 요즘에 이거는 좀 옛날 번역이고 할아버지들 번역이고 민속방법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그 꼭 옛날 집단이나 오지에 떨어진 집단만 연구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 집단을 관찰하거나 그 안에 참여해서 연구를 하면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형식 같은 걸 연구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프란츠 보아스랑 알프레드 코트 헤든 같은 이런 애들이 전형적으로 여행을 했대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그리고 거기서 인 퀘스천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러니까 우리 얘네가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걔네가 사는 지역으로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는 썼어, 몇 줄을. 그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썼네요, 거기서. 걔네들은 막 찾았어. 그 지역에 서양 사람을 찾았고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익숙한 애들이야. 그 지역과, 거기 있는 애들이랑 지역에.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식민지에 공무 보는 공무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선교사나 사업가 뭐 이런 애들이래요. 얘네들을 먼저 찾아서, 얘네들은 어쨌든 그 동네 말도 잘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얘네를 먼저 찾고 걔네를 통해서 숙박시설을 찾고 이랬대요. 그러면 이 초기 애들은 실제 관찰과 연구를 했는데 현지 서양 애들의 도움을 받았네. 걔네들이 때때로 막 모험을 했어요. 그 커뮤니티로. 걔네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회로 가이드 없이. 그럴 때도 있었음에도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안 썼어. 중요한 시간을. 로컬 피플들이랑은 안 썼어. 갔는데, 자, 도움받았고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지역민들한테 투자하는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의 결과로 그래서라고 나와 있어. 그럼 결국엔 이거에 그 좀 다른 표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걔네들의 관찰은 주로 수행되었어. 그러면 걔들 베란다에서 수행됐다는 게 뭐겠습니까? 완전 들어가진 않았어. 현지에 있는 뭐 선교사나 이런 서양 애들의 도움을 받았고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시간을 쓰지 않았는데 그게 관찰이 걔네들 베란다에서 수행되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서양 연구자, 자기의 관점에서 얘네를 바라봤다는 얘기죠. 완전히 몰입해갖고 그 안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하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니까는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뭐 서양인의 관점에서 현지인들은 도외시 않채 뭐 이런 류의 표현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몇 번으로 되는 겁니까? 3번으로 되는 거죠. 이게 참여하다긴 한데 리들이 있으니까 뭐예요? 직접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던 거지. 이 사람들이랑. 어떤 사람들? 연구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이랑. 이게 지역민이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수업이니까 다 해석을 막 한 개씩 하지, 이거에 대해서는 진즉에 나왔고, 그러면 뒤쪽에 갔을 때 이제 이것만 추가되면 되는데, 사실 이거 추가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얘네를 만났다는 거, 아니 만약에 이게 또 힘들다면은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얘네들은 되게 초반에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를 까먹지 말고 가지고 가셔서 줄 쳐 있는 데까지 도달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몇 줄 만에 한 두 줄 지났다고 뭐 여기 있던 내용 까먹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까먹어요. 까먹는다는 게 기억력이 나빠서 까먹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한 줄이 나오면 이 한 줄에 대한 해석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글을 전체적인 의미 구조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빈칸과 되게 비슷해요. 빈칸도 사실상 뭐 나중에 하겠지만 글의 주제에 따라서 그 빈칸에 넣었을 때 전체 주제와 모순되지 않는 내용을 찾는 거거든. 여기는 빈칸 대신 어떤 심층적 의미와 표층적 의미가 다른 표현을 집어넣은 것이고,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만약에 여기가 빈칸이었을 때랑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층 의미와 심층 의미가 다른 표현을 넣었을 때랑 뭐가 더 어려울까 고민을 해보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하면은 빈칸이 더 어렵고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왜 얘가 더 어려워지냐면 이 표층 의미에 집착해서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전체 주제를 알아내고 거기에 비추어서 이 줄침 부분을 알아내는 그게 중요한 건데, 자꾸 겉으로 보이는 이 표층 의미에만 집중해갖고 뭐 베란다? 뭐지? 베란다? 뭐 빨래 넣는 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를 해석해갖고 알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